독일은 37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조차 12년이었습니다. 한국은 7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초고령 사회가 된 나라.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안에서 노인 문화 자체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도 29년이 걸렸습니다. 2017년 한국은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세계 기준으로는 달랐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 1위는 한국입니다. 한 세대 넘게 측정한 연평균 증가율에서 일본마저 앞질렀습니다. 해외 인구학자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지금껏 관찰한 사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꼽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늙어간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 속도의 뿌리는 출산율에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0명입니다. 같은 해 일본은 1.3명을 넘겼습니다. 이 간격이 고령화 속도의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2036년이면 노인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뒤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에는 3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은 밥상에 앉는 나라였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한국인에겐 익숙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그 일상을 바꿨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따라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대가족은 핵가족이 됐고 핵가족은 다시 쪼개졌습니다. 이제 세 집 중 하나 이상이 혼자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안에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 약 220만 명 있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2024년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약 3,900명이었습니다. 전년보다 늘어난 숫자입니다.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가장 많고 50대가 그 뒤를 바짝 있습니다. 혼자 사는 중장년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연구자들이 이 수치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효를 자국 교과서에 소개하던 나라에서 나온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족 공동체를 모범 사례로 언급하던 이들이 고독사 통계를 마주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실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전국에 경로당이 6만 8천 개 넘게 있습니다. 65세 이상 전용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런 규모의 시설을 국가가 운영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공간을 외면하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1955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경로당은 아니잖아. 이들이 꺼내놓은 말입니다. 이전 세대와 무엇이 다른가를 수치가 말해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대의 대졸 비율은 이전 50대의 2배에 가깝습니다. 학력이 달라지면 기대하는 노후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열의 8이 은퇴 후 여가 생활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반 넘게 이렇다 할 문화활동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많은데 갈 곳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 세대의 혼란은 한국어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이를 묻습니다. 존댓말 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관습이 무례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이 1살 차이가 언어의 위계를 결정하는 문화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2045년입니다. 2040년 한국과 일본의 노인 비중은 거의 같은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2045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됩니다. 한국은 일본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10년에서 15년 뒤쳐져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버 경제는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 실버 산업 시장은 2030년이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2067년 더 극적인 숫자가 기다립니다.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00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2019년에는 100명이 20명 남짓을 부양하면 됐습니다.
한 세대 사이에 5배가 넘게 뒤집힌 것입니다. 이 숫자는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24년 0.75명에서 2025년 0.80명으로 올랐습니다. 2년 연속 반등입니다. 인구 대체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숫자가 다시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 정책 연구자들이 한국의 대응 방식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간 나라가 어떤 해법을 만들어내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지만 그 해법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독거노인 220만 명, 경로당 6만 8천 개 앞에서 나이 들었다고 경로당은 아니잖아 를 말하는 세대. 한국의 노인 문화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한국이기에 이렇게 빨리 이 문제를 맞닥뜨렸고 한국이기에 이렇게 빨리 새로운 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혹은 내 노후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